종탑 그 형태를 보면은 조선 말기 때 천주교 신자들의 목을 잘랐던 어떤 칼을 모티브로 만든 종탑이거든요. 순교 성지 곳곳에서 건축이랑 조각에서 나타나는 어떤 박해와 순교의 어떤 흔적들, 그런 것들로 다시 만들어내는 것들이 사실 저한테는 되게 많은 영감을 주는 장소예요, 여기가. 한국에서 퀴어와 종교를 좀 탐구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듀킴이라고 합니다. 저에 대한 탐구, 그리고 또 섹슈얼리티에 대한 탐구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BDSM 플레이를 한다거나 종교적인 도상과 종교적인 장소에 가서도 영감을 많이 받아요. 퀴어, 그리고 정체성, 그리고 종교, 그리고 문화들에 나타나는 어떤 권력의 구조, 그런 것들이 다시 전복되고 또 이동하는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제가 만든 어떤 작업의 세계 안에서는 계속 흘러가는 것들이고, 퍼포먼스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조각을 통해서, 설치를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혼자 이제 노는 것들이 저한테는 좀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하고 있는 작업들도 사실 제가 그 작업 안에서 뭐 아이돌이 될 때도 있고, 샤먼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이제 퍼포먼스와 영상 작업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했던 놀이들, 그게 되게 저한테는 큰 창작 활동이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무대 위의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무대가 하나의 재단이기도 하잖아요. 무대 위에서 희생되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조각적으로 푸는 작업이고, 그 무대 위에는 뭐 다양한 존재들이 이제 무대 위에서 예수가 될 수도 있고, 성인이 될 수도 있고,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 저를 대상화해서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뭔가 관객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결국에는 또 거기에서 엄청난 갭이 있어서 들어올 수 없고 관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뭔가 아이러니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케이팝을 또 좋아했고, 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케이팝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헌신, 그리고 대중문화에서의 어떤 팬심, 이런 것들에서 비슷한 것들이 되게 저는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케이팝을 다루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비판적인 것들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케이팝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의 어떤 그 욕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문화 자체가 사실은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 그런 것들이 자본과 모든 컨텐츠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어떤 한국인의 욕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이라고도 생각해요. 원래는 이제 학사 때 이제 금속공예를 전공을 했고, 그래서 사실 금속이 가장 제 작업에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금속에 좀 대비되는 뭐 실리콘이나 라텍스, 이런 좀 단단하지 않은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특히 요즘은 사실 유리에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블로잉이나 이런 것들을 재료로 요즘 많이 쓰고, 성당이나 절이나 사원들에서 것들을 만들 때 쓰는 재료들을 많이 좀 보긴 하거든요. 가장 큰 틀은 권력의 구조 같거든요. 저는 이제 BDSM 플레이 하는 것들도 되게 좋아하는데, 저의 역할은 사실 좀 서브의 역할을 많이 하고, 서브 역할을 했을 때 권력이 전복되는 순간들이 되게 있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제 작업에서 다시 플레이할 때, 그리고 그거를 되게 유동적으로 만들고 전복시킬 때, 그럴 때 되게 저는 제 작업에서 좀 더 흥미를 느끼거든요. 특히나 이제 BDSM 플레이를 할 때 고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토이들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많은 상상력을 주는 작업으로 활용을 할 때 저한테는 어떤 섹슈얼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생각해요. 섹슈얼리티와 또 BDSM 문화, 사도마조이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지점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불편한 지점들을 계속 이야기했을 때 더 새로운 이야기, 더 확장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고 그리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는 사실 종교 그리고 특히 기독교가 저의 정체성과 충돌하는 도망가고 싶은 어떤 것이었고, 저희 가족이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어렸을 때 신에 의해서 저의 부모님이 저에게는 부재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 사실 종교가 정말 저한테는 재밌는 어떤 주제이기도 하고, 또 종교 안에서 찾는 어떤 퀴어성, 그리고 퀴어 안에서 찾는 또 종교성들이 저한테 큰 작업의 어떤 큰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빠가 처음으로 이제 목태를 시작한 교회인데, 여기 다 재개발 구역 돼가지고 아예 길 막아놨어요. 보강동은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3년 전에 제 작업실이 있던 곳이기도 해요.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곳이고, 이 서울 안에서 보강동은 많은 마이너리티들이 모여서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관계성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중요한, 그리고 되게 소중한 서울 안에서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가끔은 후회할 때가 있거든요. 오프닝 퀴어로 막 그 작가 활동을 함으로써 사실은 저희 부모님의 직업과 경제적인 것들이 다 힘들어졌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작업을 했다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가족을 유지했을 수도 있겠다. 제가 한국에서 사는 걸 되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혀 힘들지 않은데. 퀴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영어, 저를 이야기할 때 저는 게이예요, 저는 퀴어, LGBTQ, 모든 게 사실은 다 서구에서 온 것들로 다시 저를 재정의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과 지옥, 선과 악, 이런 것들이 되게 바이너리하고, 기독교 전에 어떤 인간 세계와 샤머니즘의 세계들은 그런 것들이 되게 이분법적으로 불분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계속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고, 재미가 없으면 사실 작업을 할 이유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두렵기도 해요. 어느 순간 내가 작업이 재미없어진다면 나한테 남는 거는 이제 뭐가 있을까? 더 재밌게 작업하려면 더 재밌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다시 재밌게 작업하고 계속 그걸 병행을 해가는 것이 사실 저의 작업하고 살아가는 어떤 동기인 것 같아요.